저희 오늘도 사연 두 가지 준비했고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황장애 이런 말 되게 낯설었어요. 그죠? 연예인분들이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공황장애가 있고 이런 거를 알리면서 대중화가 된 것 같은데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다가 나중에 돼서 아 이게 질환이었고 치료할 수 있는 거였구나라고 생각됐던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사연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사연이 아닌가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50대 주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소문선 아나운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상담을 청합니다. 이혼을 이미 결심을 하시고. 하셨네요. 저는 서울 사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대학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는 맞선을 통해 만났어요. 6개월 정도 무난하게 만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평범한 남자였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좋았습니다. 시끄러운 가정사를 가진 저이기에 안정적이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누구나 겪을 법한 사소한 의견 차이 외에는 너무나 순탄하게 결혼까지 하게 됐고 1년 후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분유와 젖병 같은 걸 소독하는 일이라든지 설거지나 집안 청소 같은 것, 그런 것에 예민해졌습니다. 원래 좀 예민했지만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별로 상관하지 않았는데 그 예민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 갔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귀한 자식에게 혹여 문제라도 생길까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젖병에 분유 찌꺼기 같은 것이 조금 묻었다고 얼굴까지 벌개지며 난리를 치는 모습에 저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는 말이 본인이 어릴 때 워낙 방치돼 키워진 탓에 잔병치레도 많고 허약 체질이 돼서 그런 것에 예민하니 맞춰달라고 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기가 막힌 게 우연한 기회에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니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는 거예요. 외동아들이라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무슨 소리 하냐면서 너무 황당해하시면서 남편을 불러 따졌는데 되레 애들 위해서 좀 깔끔하게 하자는 건데 뭐가 잘못이냐며 어머니와 저에게 억지를 부리며 난리를 쳐요. 그때부터 이 사람과 이 얘기에 관해서는 상종도 말아야겠다 싶었어요. 그 이후로 늘 그런 건 아닌데 어느 특정한 것, 예를 들면 쓰레기통이나 그 주위가 더러워진 걸 봤다거나 설거지한 그릇에서 고춧가루 하나라도 나오면 발작적으로 신경질을 부리게 됐습니다. 자꾸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자꾸 나오면? 자꾸 나와. 설거지를 했는데 고춧가루 나온다. 아이 젖병에 분유 찌꺼기가 있다. 그건 조금 그래요. 고춧가루가 왜 설거지를 했는데 나올까? 이런 말이 안 돼 이거는. 벌써 지금 사연자에 조지고 들어가네요. 안 돼, 안 돼. 좀 가겠습니다, 일단. 처음엔 그냥 짜증이 난 것처럼 행동했는데 차츰 폭력적으로 변하더니 언젠가부터 거의 발작하듯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어요. 물건을 던진다던가 문이나 벽을 찬다던가 하는 정도였습니다. 아이도 이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오죽하면 중학교 때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괴롭힘을 당하나 놀라서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아빠가 따라올 수 없는 먼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만큼 저희 가족에게는 힘든 일이었는데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넘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청소 관련해서 발작을 하길래 그러나 보다 하고 제 할 일 하는데 지 분에 못 이겨 컵이며 그릇이며 박살을 내다가 손과 팔을 심하게 뱄어요.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요. 구급대원이 술을 먹었는지 물어볼 정도로요. 응급실에서 상황 설명을 들은 의사가 정신과 상담을 권해서 진료를 받은 덕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일종의 강박증과 공황장애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좀 유별나게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졌을 뿐인데 서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감정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 외면받고 방치하고 이렇게 10년 넘게 흘러온 악순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을 미친놈 취급한다며 병원을 극구 거부하더니 증상이 많이 심해져서 결국 현재는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을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죠. 한편으론 남편이 병에 걸려 아픈 걸 그저 성격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힘들어한 제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죠. 근데 또 한편으론 그동안 남편과 평온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랄까요? 답답함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워낙 무던한 성격이고 분란이 일어나는 걸 극도로 꺼리다 보니 풀지 않고 담아왔던 20년간의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상처가 되어 쌓여 있는 거죠. 그냥 서로 말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 남편은 그걸 또 왜 숨겼는지에 대한 원망, 또 만약에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하는 마음, 그냥 참 복잡합니다.
저 또한 갱년기 여성이 겪는 우울함 같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다 커서 지 앞가림하는 나이가 됐는데 가정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 솔직히 이제는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차도가 있는 건지 요즘은 먼저 말도 걸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남편에겐 아직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네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너무 잔인한가요? 지혜가 방송을 몇 편 보면 재산이 주요 화두던데 전 딱히 재산엔 큰 욕심 없습니다. 남편이 또 언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원 가야 할지 모르니 그 돈 문제도 있고 가급적 남편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이혼을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아빠의 병을 모르는 아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정신과 전문의에게 물어봐야 하는 일 같기도 하지만 할 때 하더라도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네요. 지혜감님들의 조언이 남편과 결론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남편분은 금리야 어기야 키웠고 어릴 때부터 예민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도 예민하지만 이 아내분은 이제 아이가 1살 때부터 남편이 분유병 하나 갖고 난리치는 모습이 진짜 얼마나 나서 그때 생각이 상종하지 말아야겠다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는 사람과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도 속이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맞지 않는 사람과 이 남편분도 너무 오랫동안 산 거야. 왜냐하면 그것 빼고는 아내분이 딱히 잘못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 안 맞았는데 이 아내분도 마찬가지야. 20년 동안 이 아내분도 속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장기간 동안 좀 골맞던 거는 네. 네, 그러면은 남편을 불러서 따졌는데 애를 위해서 좀 깔끔하게 하자는 건데 뭐가 잘못이냐며 어머니와 제게 억지를 부리며 난리를 쳤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청소 문제 때문에 너 옛날부터 예민했던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청소 문제 가지고 난리야? 라고 하니까 아니 애들 위해서 좀 깔끔하게 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애를 위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계속해서 받아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약간 이게 이해는 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잘 먹던 달걀 후라이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나긴 나는데 원래. 근데 이제 평소에 잘 먹다가 네. 갑자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그냥 예민했던 건데 만약에 남편분도 이렇게 좀 예민한 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내분이 또 하필이면 좀 이렇게 그런 거에 둔감한 그래서 자꾸 고춧가루 좀 묻히고 네. 분유 찌꺼기도 묻히고 쓰레기통 주변도 막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결혼 생활에서 이런 게 반복되면은 예를 들어 설거지가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러면은 그냥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 육아는 이 남편분이 일도 해야 되고 전담할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였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해 보는 네. 겁니다. 샤워하고 나왔어. 그래서 남편이 이제 뒤에 따라 딱 들어가 쓰려고 딱 들어간데 그 배수구에 머리카락 네. 이걸 이제 못 견디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제발 이걸 좀 치워줘 이랬는데 또 무던하게 그래 미안해 치워줄게. 그리고 다음부터 치우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또 잊어버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세 번 반복되다가 이걸로 막 싸우면은 뭐 그걸 갖고 그래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서로. 네.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뭐 만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되게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네.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이 집에 한번 갔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막 집에 막 바퀴벌레가 있는 게 막 보이고 이러니까 진짜 제가 그 사람을 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계속 참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남편분이 이런 생각.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이 아내분이 저랑 비슷한 성격이고 이 남편분이 제 남편이랑 비슷한 성격이다. 저희 집은 식세기로 식기세척기로 설거지를 하니까 그릇에 고춧가루가 없지만 싱크대에는 좀 묻거든요. 그럼 남편은 귀신같이 매직폼을 들고 옵니다. 매직폼으로 닦아요. 매직폼으로 혹시라도 얼룩이 나올까봐.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있지. 네. 같이 살면은 그런 걸 이제 그 심지어 견뎌야죠. 나도 닦고 깔끔하게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네. 가스레인지에 그 딸린 부속품들 있잖아요. 그 닦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건 항상 새로 사요. 그런 거를 닦지 않고 새로 사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닦기가 너무 얼룩이 져 있고 어려우니까. 더 이상 닦을 수 없다 싶으면 그냥 항상 새로 사요. 아내분 같은 성격인데 철털하고 얼룩 좀 묻으면 어때? 약간 이런 성격인데 이 남편분이 제 남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싸우거든요. 내가 그러면은 또 싱크대 닦고냐? 매직폼! 아우 지겨워 진짜. 저러면 매직폼을 다 불살라버려야지. 어떻게 알았지? 내 대단한데? 근데 그럼 언니 남편이 묵묵하게 계속 닦고 계시고 내 남편은 그래가지고 제가 주로 없는 시간에 몰래 닦습니다. 오늘 늦게 오니? 그럼 그날은 매직폼 쓰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싸워야 돼요.
부부가 너무 안 싸우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싸워야 돼. 싸우면은 서로 간에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남편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더 이제 열심히 하고 남편도 저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저 없는 시간에 청소합니다. 또 이런 게 또 맞추는 거니까 서로. 네, 헤어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이런 거에 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표현을 해야 돼. 표현. 그래,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건 내가 봤을 때 이 사건에 아내분과 남편 두 분 다 피해자다. 맞아. 가해자가 없다 여기는. 아, 이런 게 결혼 생활에선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맞지 않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너무 싸움이 너무 오래, 없이 예, 이 너무 오래 아내분이 살았다. 무던한 성격이고 분란 일으키는 걸 싫어해서 참고 살았어요. 네. 아내분도 그렇고 남편분도 남편분대로 참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지우개를 이렇게 써요. 네. 그러면 이걸 좀 모아가지고 네. 휴지 모아서 보내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해놓으면 근데 애들일 땐 다 그냥 이렇게 지우개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사방팔방. 이게 애들이죠. 맞아. 그리고 책상에 머리카락 있어. 그거를 바닥에 이렇게 버려. 머리카락 버리겠어. 뭐 이것저것 다 버리지. 내 눈에만 안 보이면 깨끗한 거죠. 그리고 세면장에서 이렇게 그 슬리퍼를 쓰고 네. 세워놓으면 좋잖아요. 네. 안 세워놓으면 이제 그쵸, 물이 고여 있죠. 뒤에 쓸 사람이 양말 젖고 이러면 곤란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아침 일어나서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일어나서 아무개야 슬리퍼는 이렇게 세워놔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집의 분란 대부분 이제 그겁니다. 잔소리. 그럼 뭐 잔소리가 많은 아빠. 그래서 좀 힘듭니다 사실. 어. 그래서 남편 네. 되시는 분 많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미 뭐 이혼은 결심하셨다고 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연자분은 타이밍을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딱 남편이 뭐 거의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치료받고 되게 네. 심각한 딱 네, 시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혼하면은 내가 너무 잔인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심리적으로 이런 걱정을 하시는 그쵸. 것 같거든요. 치료를 받을 정도의 네, 강박이랑 그쵸, 공황이 그쵸. 있다고 하시니까 이건 좀 심각한 단계인데 근데 이미 어쨌든 이혼은 결심한 상태로 보이긴 합니다. 뭐 병이 있는 거를 버리고 이혼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안 맞는 사람끼리 오래 살았어 같이. 맞아. 너무 오래 살았어. 이 사건은 남편도 아내분도 둘 다 피해자다. 오랫동안 그 피해가 누적된 부분도 있고 남편한테도. 저런 거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거든요. 서로 숨 쉴 공간을 분리하는 거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둘 다. 아내분이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다. 네.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급적 남편 상태가 좀 좋아지면 그때 이혼을 하는 게 본인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활 공간은 분리해라.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별거죠, 사실은.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같이 살면서 네. 그 생활 공간 공유하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거예요. 이 남편분도 막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고통만 받았으니까 결국에는 회사까지 그만두신 거잖아요. 그렇죠. 진작 생활 공간을 분리했어야 된다. 저도 그래서 고민의 여지 없이 무조건 이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분이 서로 말했으면 더 편했을 터인데 이건 무슨 말이죠? 남편이 왜 또 그걸 숨겼는지에 대한 원망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사연자분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정이 있거나 이런 아니 걸 내가 숨긴 게 결혼할 때 내가 이 강박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다. 괜찮겠어? 해서 이제 아니지, 양해를 그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없었던 그러니까- 것 같고 살면서 덜 도드라졌겠죠 그때는. 이제 발현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할 때 예를 들어서 혼자 있으면 문제 안 생기죠. 내가 다 하니까. 그렇죠. 결혼할 때 나는 밥그릇에 고춧가루 있는 거 못 견뎌요. 뭐 이런 걸 얘기하진 네. 않았겠죠. 그렇죠. 그건 뭐 예, 그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누적되잖아요.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계속 누적되면 내가 무시받는 기분. 맞아요. 내 말을 귀뚱도 안 듣는구나 아주 그냥. 맞아. 예, 그런. 예. 그것 때문에 되게 화나.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내가 배려받지 못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남편분은 지금 20년 동안 쌓였다. 그쵸. 같이 있는 게 서로 지금 안 좋아요. 분리해라. 제가 저희 이모랑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네. 거의 사회생활 하면서부터는 이모랑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둘이도 좀 안 맞는 게 많았어요. 둘 다 각자의 깔끔함이 있는데 영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예민하니까 각자의 영역의 깔끔함을 벗어나는 일들은 막 미친 듯이 서로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살다 보니까 마치 부부처럼 어느 영역은 포기하게 되고 어느 영역은 맞춰주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 남성분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 남성분 성격 자체가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거나 불평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남성분 되게 센서티브한데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던한 스타일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것 눈치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 두 분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서로 안 맞는 것이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좀 윗세대로 올라가면은 참고 살았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왜 참고 사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네. 이혼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리고 이혼하면 마치 그, 인생 망하는 거죠. 오히려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키다가 인생 망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치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두 분이 서로 빨리 분리가 되는 게 서로의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은 뭐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정신과 전문의에게 물어봐야 하는 일 같다. 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겪고 계신 분이 아이들하고 다 같이 가서 그냥 가족 상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나 이런 전문의에게 상담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분이 안정적이고 평범한 가정을 원했다. 그래서 조용하고 차분한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지 않았나. 안정적이고 평범한 가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어떤 가정이 존재하죠? 안정적이고 평범하게 살려면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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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브레인바. 역시 그런 번식은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죠.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돼. 냉정적이고 평온한 삶은 혼자 살아야 된다. 아니 드라마 보세요. 왜 너무 그렇게 우리- 막장 드라마라고 말 욕하면서 너무 인생이 오늘 철학적인 얘기를 한다 오늘 진짜. 진짜 막장 드라마라고 욕하죠. 그런 일들을 정표선이랑 저랑 매일 합니다. 아니 그 인생이에요. 그게 삶이야. 그래 맞아. 치열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결혼해야 돼. 그래 정말 막 미친 듯이 막 정말 나를 나 파이팅이 너무 넘친다 막 이러잖아요. 내 뇌를 다 뒤흔들어 놓을 네. 정도로. 신병사님답게 살려면 이제 맞아. 결혼하셔야 되는 나 거예요. 결혼 안 했는데 누구랑 얘기를 했어요. TV 진짜. 보는 박지희 씨랑 저랑 되게 피곤할 뻔했잖아. 맨날 불려다니고 막. 어딨니 얘들아?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한 명만 희생시키자. 전담만큼의 특성 다수가 아니라.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생활을 분리해라. 이혼이 문제가 아니다. 급한 거는 서로 숨 쉴 공간을 줘라. 막상 별거 하다가 또 다시 맞아요. 뭐 잘 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막상 혼자 살아보니까 좀 별로고. 나 이혼녀가 되긴 싫어. 이런 마음 들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근데 별거를 하면 뉴페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아니, 그래서 또 서로에게 정말 맞는 짝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땡큐. 이혼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뭐 이혼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틀린 것 같은데. 생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 네. 그리고 이게 뭐 지옥이냐 보면은 약간 뭐 지옥 같은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 뭐 이런 걸로 이혼을 하냐 싶긴 합니다 저는. 저는 남편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더 이 아내분을 잡고 싶다면은 서로가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있어야 돼요. 네. 접촉면도 좀 줄이고. 네, 접촉면을 좀 네. 줄여야 돼요. 지금 스트레스 지수 너무 높아. 아내들 지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의 다른 개인이 만나가지고 진짜 같이 산다는 거는 좋게 말하면은 이해인데 조금 안 좋게 말하면 포기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건 있습니다. 포기가 좀 쉬운 영역이 있고 진짜 안 어려운 되는 영역이 있는데 하필 어려운 영역에서 부딪히면 좀 힘들긴 하죠. 이혼에 대해서 남편분이 이제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잘 좀 얘기를 해보시고, 네. 서로 이제 좀 떨어져서 서로를 좀 객관적으로 스스로도 살펴보고 상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뭐 이혼이 당장 너무 무겁게 오면은 그러니까 생활 공간을 분리하면은 숨통이 트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을 어쩜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가질 때 답이 나오거든요. 와 이렇게 돼서 너무 좋다. 혹은 아 이건 아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근데 마치 이제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병든 남편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20년 넘게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 네, 서로. 네. 서로 너무 힘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그래 그럼 서로에게 잠깐 그렇죠. 숨 쉴 시간을 주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잖아요. 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혹시 나중에 경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정말 저희 말대로 별거를 하시고 뭐 어떤 결과를 얻으셨는지 후기 가능하시면 후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사연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의 후기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감사합니다.